제 분석을 기다려주신 모든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더 깊이 있는 정보에 대한 열정으로 멤버십까지 가입해주신 회원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지지해주시니까 저도 남들이 그냥 지나치는 부분까지 더 깊게 파고들어서 오늘 이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는요, 아마 많은 분들이 파이코인을 보는 관점 자체를 완전히 180도 뒤바꾸게 될 그런 결정적인 내용이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 컨센서스 2026이라고 하는 정말 거대한 무대를 보고 있습니다. 이 무대 위에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는 하나의 거대한 경고를 세상에 던졌고요. 바로 이어서 총디아오 판 박사는 그 경고에 대한 파이코인의 실행 계획,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세상에 공개합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한 무대의 막이 도대체 어떻게 열리는 건지, 그리고 그 위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지 제가 가장 깊고 정확하게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응원에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진짜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컨센서스 2026에서 제일 중요한 사건이 뭐냐 하면 니콜라스 박사가 드디어 등장했다는 걸 꼽고 있어요. 물론이죠. 그가 업계에서 가장 큰 행사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 이거 상징적인 의미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그냥 니콜라스가 나왔구나,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핵심을 완전히 놓치고 계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로 주목해야 할 핵심은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오늘 제 분석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고 또 모든 것을 꿰뚫은 열쇠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장입니다. 컨센서스 2026 진짜 무대. 네, 맞습니다. 이곳은 명실상부한 파이코인의 진짜 무대가 맞아요. 하지만 대부분이 상상하는 그런 단순한 공개 행사나 발표회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설계된 거대한 서막이 오르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 장이 파이코어 팀의 이 치밀한 전략을 전부 다 설명해 줍니다. 보세요. 이번 컨센서스에서 파이코어 팀은 일부러 두 개의 아주 거대한 기둥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 기둥, 바로 니콜라스 코칼리스 박사입니다. 그의 역할은 경고예요. 그는 AI 세상에서 어떻게 당신이 인간임을 증명할 것인가? 라는 이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들고 30분짜리 패널 토론에 참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막 파이코인 좋아요, 우리 거 쓰세요,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에 전 세계가 지금 직면한 이 거대한 문제를 던지고 그 심각성을 모두가 알게 하는 역할을 맡은 거죠. 그런데 진짜 클라이먹스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두 번째 기둥, 청디아오 판 박사에게서 나옵니다. 그녀의 역할은 실행입니다. 니콜라스의 토론이 끝나고 나서 그녀는 20분 동안 혼자서 기조연설 무대에 올라요. 주제는 유틸리티를 위한 웹3, AI, 블록체인의 정렬.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니콜라스가 던진 그 거대한 문제에 대한 파이코인만의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경제적 해결책을 세상에 딱 선포하는 자리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니콜라스가 전 세계를 향해서 여러분, 세상이 지금 불타고 있습니다 라고 외치면 바로 그 다음에 판 박사가 무대에 올라서 그리고 우리에게는 그 불을 끌 수 있는 유일한 소방 시스템이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완벽하게 짜여진 2단 구조인 셈입니다. 그럼 이 전략의 첫 번째 단추인 니콜라스의 경고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그 본질부터 한번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요. 우리가 지금 발딛고 서 있는 이 인터넷 세상에 신뢰가 뿌리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는 아주 섬뜩한 현실입니다. 이게 그냥 제가 하는 해석이나 과장이 아닙니다. 바로 컨센서스 2026의 공식 의제에 명확하게 박혀있는 문구예요. 인터넷의 신뢰 모델은 깨졌다. 봇들이 일자리에 지원하고 데이팅의 프로필을 만들고 있다. 이 문장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진짜 실감하셔야 합니다. 이게 그냥 스팸 메일이 좀 늘었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내는 지원자가 나와 지금 채팅하고 있는 데이팅 앱의 상대방이 더 나아가서 온라인 은행에 접속하는 그 주체가 진짜 사람인지 AI 봇인지 더 이상 구별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업계 최고의 컨퍼런스가 내린 공식적인 사망 선고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위기, 절대 먼 미래의 공상과학 소설이 아닙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세요. 바로 지난 2026년 4월, 정말 불과 몇 주 사이에 이 모든 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4월 7일 미국 재무부와 연준 의장이 월가의 최고 은행 CEO들을 긴급하게 불러 모았어요. 왜?
엔스로픽이라는 회사의 최신 AI 모델이 금융 시스템에 가할 수 있는 사이버 리스크를 직접 경고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딱 3일 뒤인 4월 10일 로이터 통신이 이 비밀 회동을 특종으로 보도하면서 AI를 이용한 신원 사기는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미국 금융 시스템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시스템 리스크로 공식적으로 격상됐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월 16일 AI를 만든 장본인인 엔스로픽 스스로가 자기네 AI 서비스에 정부가 발행한 신분증이란 실시간 셀카 인증을 의무화하는 정말 극약 처방을 내린 거죠. 예전에는 소수의 괴짜들이나 하던 죽은 인터넷 이론이라는 음모론이 이제는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최고 경영자들이 밤잠 설치게 만드는 최우선 해결 과제가 되어버린 바로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자, 이렇게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디지털 세상에서 새로운 패권을 잡기 위한 거대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쟁의 이름이 바로 인간 증명, 즉 Proof of Personhood 기술 표준 전쟁입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이름들이 바로 주요 참전 용사들이에요. 월드코인처럼 홍채 정보를 스캔하는 생체 인식 방식도 있고요. 리눅스 재단처럼 사회적인 관계를 통해서 신원을 증명하는 방식도 있고, 페이스텍 같은 회사의 3D 안면 인식 기술, 그리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증명하는 영지식 증명 기술까지 정말 수많은 기술들이 미래의 디지털 신분증 표준이 되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거죠. 니콜라스가 컨센서스 패널에 앉은 진짜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그는 이 거대한 전쟁터의 한복판에 파이코인이라는 플레이어를 공식적으로 등판시킨 거예요. 그리고 파이의 전략은 이 중에 하나만 고르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기술 계층들을 다 결합하고 그 위에 자신들만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소셜 신뢰 그래프를 더해서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강력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치열한 인간 증명 전쟁터에서 파이코인이 가진 가장 강력하고 솔직히 말해서 거의 반칙에 가까운 무기는 과연 뭘까요? 바로 이 숫자입니다. 1,800만. 2026년 4월 기준으로 파이 네트워크가 이미 KYC, 즉 신원 인증을 완료한 실제 인간의 숫자입니다. 여러분, 이걸 그냥 앱 사용자 수가 1,800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건요, 지구상 그 어떤 프로젝트도 심지어는 웬만한 국가조차도 단기간에 확보할 수 없는 이미 검증되고 준비된 거대한 디지털 경제 인구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다라고 말싸움하고 있을 때 파이는 이미 압도적인 규모의 인간 네트워크라는 실체를 손에 딱 쥐고 전쟁에 참여한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파이의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핵심 경쟁력인 거죠. 자, 지금까지 니콜라스가 제기한 거대한 시대적 문제와 거기에 대한 파이의 해답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요, 이 모든 거대한 비전이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코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그 기술적인 기반으로 시선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표가 바로 파이의 비전이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는 가장 확실한 물증입니다. 이게 뭐냐면 파이 노드 프로토콜 업그레이드 현황표인데요. 이건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아니라 전 세계 수십만 개의 노드가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강제적인 기술 이행 계획입니다. 한번 보세요. 4월 27일까지 모든 노드는 버전 22.1로 업그레이드를 마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단계 5월 11일로 예정된 버전 23.0 업그레이드가 딱 명시되어 있죠. 날짜와 목적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고 모든 게 일정에 따라서 착착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파이 경제 시스템의 대들보와 기둥이 세워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설계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시간 현장 보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노드 운영자들이 실제로 보고 있는 상태 창이에요. 모든 노드의 상태가 싱크, 즉 동기화 완료를 향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이시죠? 이건 네트워크 전체가 코어팀의 로드맵에 따라서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아주 유기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가장 확실하고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마치 거대한 오케스트라의 모든 연주자들이 지휘자의 손짓에 맞춰서 완벽하게 조율되는 것처럼 파이의 기술적인 기반은 이렇게나 단단하고 정교하게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기술적인 작업의 핵심, 결정적인 한방은 뭘까요? 바로 이겁니다. 프로토콜 버전 23.
이 업그레이드가 바로 모든 판도를 바꿔버리는 게임 체인저입니다. 왜냐? 버전 23은 드디어 파이 블록체인 위에 완전한 스마트 컨트랙트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이 의미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건 그냥 성능 좀 개선하는 그런 업데이트가 아니에요. 파이 생태계가 단순히 코인을 주고받는 1차선 도로에서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 나 실물 자산 토큰화, RWA, 디파이 같은 온갖 경제 활동이 일어나는 거대한 스마트 시티로 변모하는 인프라의 완전한 혁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술적인 토대, 그러니까 스마트 시티의 인프라가 완벽하게 구축이 됐습니다. 이제 드디어 판 박사가 컨센서스에서 발표할 메인 이벤트, 이 새로운 도시에서 작동하게 될 심장, 바로 파이의 새로운 경제 엔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그 내부를 들여다볼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제 분석에서 진짜 딱 하나만 기억해야 한다면 바로 이 슬라이드입니다. 파이 런치패드는요, 기존의 모든 암호화폐 런치패드와 목적, 철학, 구조, 이 모든 면에서 그냥 정반대로 설계됐습니다. 왼쪽에 기존 런치패드를 한번 보시죠. 그들의 유일한 목적은 뭐였죠? 자금 조달, 그냥 그럴듯한 백서 하나만으로 투자금을 모으고 그 돈은 프로젝트 팀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는 자본 유출 구조였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 모두가 너무 잘 알죠? 투기적인 펌핑과 러그풀 사기의 반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파이 런치패드는 완전히 다릅니다. 주된 목표부터가 사용자 확보예요. 런치패드를 하려면 반드시 실제로 작동하는 앱을 먼저 생태계에 출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 바로 자본의 흐름입니다. 우리 파이오니어들이 지불한 파이가 팀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대신에 프로젝트의 새로운 토큰과 함께 DX의 유동성 풀에 영구적으로 잠기는 자본 잠금 구조입니다. 이건 투기가 아니라 진짜 유틸리티를 만들고 예측 가능한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강력한 자생 경제를 구축하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파이 런치패드를 더 이상 투기를 위한 이벤트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 바로 자본 배치 시스템으로 봐야 해요. 외부에서 돈을 끌어와서 한탕을 노리는 그런 투기장이 아니라 내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나의 파이를 자본으로 사용해서 이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파이와 더 가치 있는 프로젝트의 지분을 획득하는 내부 경제 시스템인 겁니다. 이건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파이가 단순한 디지털 자산을 넘어서 스스로 가치를 만들고 증식시키는 생산 자본으로 변모하는 정말 위대한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 놀라운 경제 엔진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제가 4단계로 나눠서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유망한 프로젝트들이 실제 쓸모있는 앱을 파이 플랫폼 위에 만듭니다. 둘째,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가지고 있던 파이를 사용해서 런치패드에서 이 좋은 프로젝트들의 새로운 토큰을 얻습니다. 셋째, 바로 2단계가 혁명이에요. 우리가 사용한 파이랑 새로 받은 토큰 전부가 DX의 유동성 풀에 영구적으로 꽁꽁 묶입니다. 이건 마치 댐에 물을 가두는 것과 같아요. 절대로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습니다. 넷째,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라는 댐의 수위, 즉 총 자본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가치는 내부에 계속 축적되며 우리 파이오니어들은 기존의 파이 말고도 새로운 유망 자산을 포트폴리오에 추가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본 유출을 원천적으로 막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드는 파이 경제의 핵심 메커니즘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 거대한 변화의 그림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지금 이 순간 이 분석을 보고 계신 파이오니어, 바로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는 이 새로운 현실에 맞춰서 당신만의 새로운 전략을 세워야만 할 때가 왔습니다. 바로 이 문장이 우리가 가져야 할 새로운 생각의 방식을 가장 명확하고 간결하게 보여줍니다. 대중은 런치패드를 하나의 이벤트로 보지만 우리는 그것을 파이를 버는 자본 배치 시스템으로 본다. 더 이상 런치패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지켜보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자본을 어디에 어떻게 투자할지 결정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의 장이 된 겁니다. 이제 여러분은 수동적으로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서 능동적으로 자본을 운용하는 전략가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의 머릿속에는 아마 이 질문이 계속 맴돌았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 내 파이를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지? 하지만 이제 그 질문은 완전히 구시대의 유물이 됐습니다.
파이의 새로운 경제 모델이 우리에게 던지는 새로운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내 파이를 어떻게 배치해야 더 많은 파이와 더 많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이건 단순히 질문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이 생태계를 떠날 생각만 하던 관점에서 이제는 생태계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주인이 되겠다는 관점으로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의 새로운 역할은 그냥 채굴자가 아닙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매니저입니다. 첫째, 이제 외부 거래소의 가격표를 쳐다보는 걸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부의 증식은 생태계 내부에서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둘째, 런치패드에 나오는 프로젝트들의 그럴듯한 백서가 아니라 실제로 작동하는 앱의 진짜 쓸모, 즉 유틸리티를 날카롭게 분석해야 합니다. 셋째, 이 분석을 바탕으로 내 소중한 파이라는 자본을 어떤 프로젝트에 얼마만큼 배분할지 전략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표는 파이를 현금으로 바꿔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이 생태계 안에서 더 많은 파이와 더 많은 자산을 확보해서 내 파이 보유량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파이는 이제 복권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운용해야 할 소중한 자본입니다. 오늘 저의 이 긴 분석을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니콜라스가 경고하고 판 박사가 실행하는 이 거대한 경제 시스템의 전환점에서 2026년 당신의 파이 포트폴리오 전략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가지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적극적으로 배치하고 운용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내는 사람만이 파이가 만들어갈 이 새로운 경제의 진정한 승자가 될 겁니다. 부디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